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파트 갖고 왔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야 뭐 워낙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 목소리가 조금 깨진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마이크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이런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온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나 문제집을 보셨을 때 공식처럼 쓰시는 문제들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공식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도 설명하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에서 사각형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21인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하니 모든 변의 길이가 21을 형성을 하도록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쪽의 길이가 9니 나머지 길이는 12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정사각형입니다 해서 길이가 다 9입니다 해서 9, 9, 9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사각형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합동을 잡아내줘야죠. 합동. 사각형이 4개가 다 합동입니다 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그거를 가지고 합동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동을 잡아서 문제를 풀고 하시는 파트입니다. 자,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0도, 여기에 각도가 A, B 이렇게 할까요? 그럼 삼각형은 180도니까 90도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90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일자평이죠. 일자평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사각형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변의 길이를 다 던져줬고 사각형에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정사각형을 같은 길이 요거 길이 같은 길이 길이 같은 길이 길이 같은 길이 길이의 같은 비율로 끊었기 때문에 이 사각형도 이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는 건데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이 사각형은 수직을 형성하시게 되겠죠. 자, 일자평은 180이니까 A 90이니까 A 플러스 B는 90도여야 되니까 이 한쪽 각은 B를 형성하시게 되죠. 자, 그럼 이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가 수직이죠. 여기 B죠. 그러면 나머지 각도는 당연히 A를 형성하시게 되겠죠. 자, 그러시면 수직 각 B, 수직이랑 B를 잇는 이 9cm. 그럼 당연히 여기 부분이 9cm. 수직과 A를 형성하는 부분, 이 한쪽 부분은 12cm. 그럼 당연히 수직과 A 부분이 있는 부분은 12cm. 오케이?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뭐 그냥 길이 다 똑같고, 그 사이에 수직 똑같고, 그러니까 뭐 SAS 합동입니다. 합동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빗변을 의미하는 이 변들이 다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고 다 네 변의 길이가 합동이니 합동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9, 12 피타고라스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은 9, 높이는 12, 빗변은 x 뭐 어차피 짝꿍이죠. 짝꿍이긴 한데 그래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12의 제곱과 9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x제곱은 12의 제곱은 144, 9의 제곱은 99, 81. 144에서 81을 더하시면 225. x제곱은 225. 어떤 숫자의 제곱이 225죠? 바로 15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빗변의 길이는 15. 따라서 내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한쪽도 15. 따라서 넓이는 15와 15로 곱한 넓이 딱 뭐 이런 느낌. 합동을 찾는 느낌을 보이는 거니까요. 이 느낌은 공식처럼 여러분들한테 나오시죠. 내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 빗변의 길이 구해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2번의 문제입니다. 2번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이나 문제집에서 공식처럼 나오시는 문제죠. 직각삼각형이 모두 합동입니다. 직각삼각형이 모두 합동입니다. 합동을 증명하려고 했었는데 합동이라는 말을 이미 던져주네요. 뭐 되게 고마운 문제네요. 자, 이 AF 이 부분이 12입니다. 그리고
ABCD 이 넓이가 169입니다 라는 건데, 직각삼각형 4개가 다 합동이고요. 이 버구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직각삼각형의 빗변, 직각삼각형의 빗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4개의 변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4변의 길이가 다 같고, 당연히 아시죠? 자, 직각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을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이가 169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3과 13을 곱해서 169를 발생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삼각형을 보시면 빗변은 13, 높이는 12. 얘도 짝꿍이죠. 얘도 짝꿍인데 밑변 이건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5의 제곱이죠. 그냥 13의 길이의 제곱은 12의 길이의 제곱에서 밑변을 x라고 잡을게요. x제곱과 같습니다. 13의 제곱은 169, 12의 제곱은 143 플러스 x제곱. 따라서 x제곱은 넘어가니까 25, 한마디로 5의 제곱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에서 짧은 변의 길이는 5입니다. 잘 보시면 이 긴 길이가 12고요. 짧은 길이가 5입니다. 다시 이 높이가 12고요. 짧은 길이가 5입니다. 그러시면 당연히 이 삼각형 이 부분은 당연히 7을 형성하시게 되겠죠. 7이죠. 다시 또 이 높이 부분은 12고요. 합동이라고 했으니까요. 12고요. 또 이 삼각형에서 짧은 부분은 5고요. 그러니까 12에서 5를 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7입니다. 따라서 7과 7을 곱하시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시겠습니다. 정사각형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공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괜찮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자 ABC 삼각형과 CDE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라는 문제의 뉘앙스를 띄워줍니다. 합동이니까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을 거죠. 그죠? 짧은 변이 2니까 여기 밑변도 2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고, 높이가 6이니까 이 부분도 6을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빗변도 서로 같은 각을 형성하시게 될 것 같죠. 여기 각은 당연히 90도를 형성하실 것 같아. 이유는 여기 한쪽 각을 A라고 두고 여기 한쪽 각을 B라고 두시면 삼각형에서 A 플러스 B는 90입니다 라는 조건이 붙겠죠. 삼각형은 180이니까 A 플러스 B는 90. 근데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을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여기 A하고 B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일자평은 180이니까 A 플러스 B는 90. 그러니까 나머지 이 각은 90. 뭐 이런 느낌을 형성하시게 되겠네요. 한마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당연히 이 변의 길이가 되겠고, 뭐 곱하시면 넓이입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해볼까요? 빗변의 길이를 x라고 잡고요. 그러면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아까 같습니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이죠. x제곱은 2의 제곱은 4, 66에 36. x제곱은 40이죠. 제곱을 치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데 길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는 쓰지 않습니다. 자, 40이죠. 당연히 2루트 10. 자,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한마디로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10이니까 나머지 한 변도 2루트 10이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2루트 10에서 2루트 10을 곱하시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계산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네요. 너무 쉽죠? 너무 빠른가요? 좀 빠르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수학은 조금 천천히 하는 건 좀 루즈한 감이 있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조금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자, 속도 조절은 선생님이 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푸는 방식이 비슷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패턴이 항상 고정이고요. 공식처럼 외우시면 가장 좋으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학교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비중을 형성했던 뉘앙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변의 길을 던져주고요.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입니다.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x가 가장 긴 변입니다 라고 했으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라는 건 직각삼각형. 두 개 쪽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각삼각형, 한쪽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이죠. 기본적인 공식이죠. 예각이었으니까 두 개 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x제곱
44 16, 2는 4, 20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하시는 방법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20은 루트 20의 제곱 숫자가 됩니다. 뭐 당연히 2루트 5 이런 거는 당연히 맞고요. 루트 20의 제곱이 20이 되는 건데 20을 제곱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모양새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꼴이니까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게 0보다 작아요 라는 거죠. 부등식에서 0보다 작은 범위는 사이 범위를 형성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0부터 플러스 루트 20까지 x의 범위, 당연히 뭐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플러스 2루트 5까지 사이 범위를 형성하시게 됩니다. 이게 x의 범위가 되는데 최종적인 범위가 아니죠.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쓰시기는 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데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도 쓰시죠. 두 변의 여러분들한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던져졌을 때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요. 합보다는 작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4-2보다는 크고요. 4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한 변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 이게 결정 조건입니다.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적인 범위를 잡으시면 그게 바로 x의 범위가 되겠죠. 뭐 수직선을 그리시고 2부터 6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하나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플러스 2루트 5까지인데 여러분들 루트 5는 얼마죠? 루트 5는 당연히 루트 4보다 큰 거니까 루트 4는 2죠. 한마디로 2점 얼마에 대한 숫자입니다. 2점 얼마에서 2를 곱하니까 4점 얼마입니까?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로 이거는 마이너스 4점 얼마겠죠? 해서 범위를 잡으시고 공통적인 범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2부터 x는 2루트 5까지 사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잡는 문제입니다. 피타고라스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충분하실 겁니다. 밑에 문제도 똑같습니다. 길이 던져주고 이번엔 둔각입니다. 자, 그러시면 한 변의 길이는 x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으니까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는 직각. 두 개 쪽으로 가시면은 얘가 제일 긴 변 쪽으로 입을 벌리시면 둔각입니다. 자, 따라서 x제곱은 5, 25, 66에 36. 계산하시면은 61이 되겠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에서 인수분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갖다 쓰죠. 자, x제곱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61인데 제곱 숫자로 바꾸셔야 되니까 루트 61의 제곱이 얘는 0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이 붙겠죠. 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됩니다. 자, 위에서처럼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를 형성하지만 부등식이 0보다 클 때는 x는 플러스적인 큰 놈보다는 클 것이고요. 작은 놈 마이너스 61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라고 범위가 나눠지죠. 이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푸시게 되죠. 다시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 작은 놈부터 큰 i까지 0보다 커버리면 x는 플러스보다는 플러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큰 수보다는 크고요. 작은 수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부등식의 범위를 하나 구했고요. 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차보다는 클 것이고요. 두 변의 합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라는 두 개의 범위가 발생을 합니다. 자, 두 개의 범위를 가지고 공통적인 범위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부터 11까지 범위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루트 61은 얼마죠? 루트 61은 얼마입니까? 생각하시면 되죠. 77에 49, 8에 64라는 거니까 7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쯤에 루트 61의 값이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루트 61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루트 61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 공통적인 범위는 여기. 따라서
루트 61부터 x는 11까지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다시 루트 61은 77에 49, 88에 64, 7과 8 사이의 숫자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 8, 90, 뭐 이런 식으로 정수를 잡아내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더하세요, 빼세요 라는 것은 문제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뭐 활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푼다라는 거죠. 이 패턴을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쉬운 뉘앙스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십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인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따라서 7, 4, 28에서 2를 나누시면 14. 그래서 넓이는 14. 답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일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원 보이시죠? 반원의 넓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반원의 작은 반원의 넓이를 더하시고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시면 전체 도형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빼시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시게 되죠. 자,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뜨셔야 되죠. 자, 우선 이 부분 피타고라스를 한번 해볼까요? x라고 해볼까요? x의 제곱은 자 77에 49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4, 4, 16입니다. 따라서 x제곱은 계산하시면은 65를 형성하시겠죠. 자, 따라서 x는 루트 65. 루트 밖으로 빼내셔야 되는데 65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5, 1은 5, 5, 3, 15. 소인수분해 안 되네요. 루트 65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원의 반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여러분들한테 이 지름은 7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7. 파이 r 제곱이니까 4분의 77에 49.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 그리고 반원이니까 2분의 1. 따라서 이쪽의 넓이는 8분의 49 파이를 형성하시게 됩니다. 이번엔 얘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2죠.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대신 반원이니까 다시 2분의 1. 계산하시면 2파이. 두 개를 더하시면 이 반원의 넓이를 더하시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당연히 7, 4, 28. 2로 나누시면 14. 이게 전체 도형의 넓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빼셔야 돼요. 반원의 넓이를. 이 반원의 넓이를. 자, 따라서 파이 r 제곱입니다. 지름은 루트 65니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65의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아, 문제가 아주 숫자가 아주 나쁘네요. 자, 제곱하시면 4분의 65파이에서 2분의 1을 하니까 8분의 65파이죠. 자, 그래서 8분의 49파이 플러스 1분의 2니까 8분의 8이 16파이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시면은 얼마 나오십니까? 8분의 65파이죠. 플러스 14에서 마이너스 8분의 65파이니까 파이가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14. 따라서 색칠한 부분은 당연히 넓이가 1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공식처럼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7, 4, 28 2로 나누면 14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식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시고 마스터하지 않으시면 일일이 뛰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풀기는 너무 힘들다,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하시면 공식처럼 외워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밑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확장해 공식을 하나 더 나오게 하죠. 자, 오늘 중학교 3학년은 요 정도까지만 갖고 왔고요. 뭐 다 책에 나오는 공식적인 문제들을 갖고 간 거라서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을 건데 약간 복잡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약간 너무 빨리 해서 빨리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조금 발음이 세거나 조금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바로 멈추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